나중에 증거자료도 드릴 수 있는데 어제만 이제 매출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1매출이. 저희한테는 엄청 큰 변화였거든요. 뭐 카페24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제가 계정을 다 받아가지고 봤는데 처참하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인 거예요. 네, 객단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 네,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저희 브랜드는 노루궁뎅이 버섯 전문 브랜드인데 저희 부모님이 이제 17년 동안 직접 농사를 지어서 이제 재배부터 가공까지 그리고 배송까지 다 책임지는 그런 브랜드였어요. 근데 저는 그 농사랑은 완전히 무관한 일을 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는지도 알고 그리고 저는 데이터를 좀 보다 보니까 쇼핑몰에서 이제 재구매 비율이 정말 높더라고요. 많이 구매하신 분은 저희는 80회, 뭐 100회 이상 구매한 분들도 많고 객단가도 평균 객단가가 저희가 7만 원이 넘어요, 상품이. 근데 비싼 상품인데 이렇게 재구매율이 높은 걸 보고 아 이거 진짜 잘 될 만한 이제 포텐셜이 있는 브랜드인데 저도 많이 놓고 있었죠. 저도 이제 부모님 많이 도와드렸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이제 코로나 이후부터 매출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부모님 제가 상황을 좀 알게 됐는데 뭐 카페24나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쿠팡 제가 계정을 다 받아가지고 봤는데 처참하더라고요. 또 저희 부모님 한갑이 넘으셨는데 뭐 마케팅을 새로 배우시거나 이런 건 거의 못하고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나 쿠팡 같은 데가 이렇게 뭔가 비용을 계속 쓰도록 이제 유도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좋은 의도로 하겠지만. 근데 뭐 부모님이 로아스나 뭐 이런 마케팅 관리하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제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적자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부모님이 얼마나 좀 정성스럽게 버섯 재배부터 다 고객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다 보니까 이거 조금만 만지면 이제 되겠다 생각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조준 유튜브 채널을 보고 제가 먼저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막막했던 점이라든지 가장 문제점이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뭐가 있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당시 저희 브랜드 이제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브랜드 정체성을 좀 재정립이 필요했었어요. 그동안 단순하게 이제 우리 부모님이 정성을 많이 들이신다. 이 제품이 정말 좋다. 우리 고객들이 정말 오랫동안 함께 했다. 네,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었거든요. 새로운 고객들을 찾았어야 됐고, 저희는 또 가족 기업이잖아요. 단순히 이제 매출이 많이 나는 건 또 제가 원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지속 가능하게, 그러나 또 한편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이 나면서 매출 국대가 아닌 저희 부모님께서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게 남은 여생을 일하실 수 있게 그러려면 또 좋은 고객들 모셔야 되고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를 좀 많이 되돌아봤어야 됐어요. 우리 부모님이 왜 농사를 시작을 하셨고 왜 지금 계속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 저는 왜 아들로서 그 이 브랜드를 맡게 되었는지, 왜 마케팅을 새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제품이 정말 어떤 고객들 대상으로 효용을 드릴 수 있고, 기존의 고객들은 왜 또 우리를 계속 찾았는지, 저희가 한 번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 적이 없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브랜드 가치라고 하죠. 가치 체계를 좀 규정할 필요가 있었고,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선택하면 좋을 매체들이나 부족했던 브랜딩, 마케팅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우선 많이 부족했는데 실은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무도.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유튜브를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네. 고민하면서 유튜브를 많이 봤었는데 제가 어떤 내용인지는 그때 기억이 안 났는데 그 작은 브랜드일수록 어떤 거를 해야 된다. 작은 브랜드일수록 뾰족하게 뭔가를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들을 봤었어요. 네. 그 보고 개인적으로 좀 공감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이제 도움을 좀 구하게 됐습니다.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마케팅 대행이다, 어떤 컨설팅이다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부정적인 인식이 퍼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직접 대표님 입장에서는 컨설팅이라는 이 서비스 자체를 해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어떻게 결심하시게 되었는지. 예. 우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B2B 서비스 하는 회사라서 그 브랜드 마케팅에 대한 개념은 좀 많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팀원분들 마케터가 계시지만 제가 함부로 저희 부모님 사업을 사적으로 이렇게 요청드리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 마케팅이라는 거는 걸음마 단계였고 그래서 대행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이미 이제 여러 군데서 많이 들었고 제가 그 아는 분들한테 조언도 많이 구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그 학습 비용을 좀 내더라도 제가 협업을 하면서
배울 건 배워서 나중에 내가 더 할 각오를 하자. 네, 그렇게 시작을 했었죠. 도준님과 이제 컨설팅 했을 때는 뭐 뒤에 또 말씀 나누겠지만 그때는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막 고민을 산발적으로 막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정리해서 이제 결국에는 그 컨설팅이라는 거는 고객이 어떤 문제를 이야기하면은 문제를 소화를 해서 더 나은 가치로 이제 치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잘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행사도 이렇게 소통하면 되겠다. 라고 실은 그때 생각을 했었고 미팅을 거의 한 20군데 했었던 것 같아요. 계약 단위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작은 브랜드한테는. 저희도 이제 1,000만 원 넘게 썼어요. 마케팅 대행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마케팅 대행에 쇼핑몰 제작이랑 상세 페이지 제작도 뭐 포함되어 있는 뭐 그런 독특한 계약 강행이긴 했는데 또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미팅을 막 하면서 무조건 그 화상 미팅으로라도 대표를 무조건 만나고 나서 계약을 하겠다는 생각 미팅을 했는데 뭐 솔직히 좀 놀랍더라고요. 만약에 뭐 큰 대행사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같은 그 작은 브랜드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뜨내기 손님이라고 할까요? 마케팅 대행사한테 우리가 그렇게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미팅 단계에서부터 전화로 하면 되지 왜 굳이 미팅을 하냐 하거나 미팅에 참여하더라도 그 컨설팅자를 만들어 주신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도 다 보내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 이제 방식에 대해서 되게 상세하게 네, 정리해서 보내드렸는데 미팅 때 읽고 오시지도 않고 어떤 분은 금목걸이 같은 거 이렇게 차고 이렇게 오시는데 믿음이 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추리고 추려서 이제 식품을 전문적으로 마케팅 한다는 곳이 있어서 일단은 이제 시작은 했어요. 저랑 컨설팅 한 이후에 제가 아무래도 대행은 하지 않고 있다 예, 예. 보니까 제가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대행사들을 찾아다니신 거고 맞습니다. 그렇게 한 20군데 정도를 하셨는데 지금 이런 경험을 하셨다라는 거죠. 네,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조수님과의 소통 과정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그때 가장 고민하던 게 그 시니어 시장이 좀 작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고객분들은 뭐 조금 홍보를 하자면은 노루궁뎅이 버섯이 약은 아니고 식품이긴 한데 실제로 뭐 한의학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이런 위질환에 효과적이고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많이 찾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들이 이제 보통 5, 60대 시니어 대상에 니즈가 있던 키워드였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존에 어차피 저희 주 고객들이 시니어 고객들이었다 보니까 지금 매출이 설마 상당히 닫힌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조준님과 제가 소통을 하면서 느꼈던 게 아니다. 우리가 브랜드 가치를 제대로 정리해서 안 알렸다 부분이지 요게 터지기만 하면 오히려 시니어 시장 더 크기 때문에 더 클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마케팅을 해보니까 뭐 저희 뭐 나중에 증거 자료도 드릴 수 있는데 어제만 이제 매출이 100만 원이 넘었어요. 1매출이. 뭐 다른 곳에선 뭐 적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희한테는 엄청 큰 변화였거든요. 실은 저희가 한 달에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하루 만에 이렇게 많이 컸었고 심지어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한 지는 저희가 3주 정도 됐습니다. 페이드 마케팅을 시작을 한 지는. 예. 여튼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은 저희가 상당히 다양한 이야기를 오랜 시간 동안 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고객 페르소나들, 시니어뿐만 아니라 이런 고객들한테 이렇게 다가가면 어떨까, 저런 고객들한테 이런 메시지로 다가가면 어떨까. 그리고 채널도 네이버나 쿠팡 말고 저희만의 브랜드 가치가 좀 달랐었고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이거를 소구할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채널이 어떤 곳이 있을까. 그러면은 구매 전환 그 비용이나 로아스 비용도 낮고 로아스도 되게 높아질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근데 고민만 많이 했었어요. 고민만 말씀드렸는데 이제 돌아오는 결과물은 그 고민들이 이제 정리된 것 그리고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이랑 심지어 이제 그 소구 소재까지 다 디테일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가 그 마케팅 대행사에 의뢰할 때 상세 페이지 제작이나 쇼핑몰 제작이나 소재 제작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상방이 닫혀있는 게 아니냐라고 하기에는 만약에 저희가 가진 거 내에서 100을 끌어내야 하는 상황에서 50도
안 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안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 그것들만 잘 보여지고 그게 조금씩 조금씩 노출이 되고 하다 보면은 이거는 분명히 될 수 있을 것 같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업한테 좋다든지 너 위에 되게 좋다든지 요거를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데 약간 제약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품질이 엄청 좋잖아요. 네. 또 지금 직접 하고 계신 대표님, 아버님께서는 어떤 관련된 학위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고 함량이나 이런 걸 높이기 위해서 다른 데랑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품질을 높이시는 활동을 지금 하고 계신 상황인 거고. 근데 그런 것들이 잘 보이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고객들이 찾아서 보는 게 아니라 딱 들어갔는데, 이게 이렇네? 하는 것들이 보였다면 훨씬 더 매출이 그 전부터도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것부터가 좀 안 잡혀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안타까운 느낌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노출을 많이 해보시자, 이렇게 정도만 들었었던 거고, 그래서 그게 저희가 한 올해 초 1월 정도였었시고, 그동안 아무래도 대표님이 본업도 있으시고, 어떤 대행이나 이런 것들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애로사항이 있으셨다 보니까, 최근 몇 주 사이에 자사몰 리뉴얼이나 광고 이제 시작을 하신 건데, 벌써 일매출 100만 원 이상 왔습니다. 듣고 일단 저한테도 굉장히 놀라운 게 컨설팅이라는 것이 바로 성과가 나오는 것도 어렵고 성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저한테 이런 식으로 먼저 이렇게 연락 주시는 경우가 많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자체가 먼저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이게 성사가 된 일이잖아요. 아, 그쵸. 제가 그때 매출이 딱 오르다 보니까 그때 지금 또 대행사랑 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 계약 기간이 좀 남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제가 직접 해보려고 환불 요청을 했는데 거의 돈이 떼이는 느낌으로 아예 태업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르고 달래고 지금 진짜 안 좋은 마음 참으면서 그냥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매출이 올라올 때, 대행사 생각이 안 나고, 조주님이 생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더 잘할 수 있었거든요, 실은. 그때 논의했던 아이디어 중에서 한 10%밖에 실행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더 많이 나눴던 이제 내용들 실행하고 실현하고 했으면은 일매출 100만 원이 아니라 훨씬 큰 성과가 됐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그래도 어찌됐든 매출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생각이 났던 게 터졌던 소재들, 그리고 상세 페이지랑 강조했던 문구들이나 고객들한테 같이 전달하려고 했던 그런 레이어들, 그때 다 조진님이랑 논의했던 내용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연락을 다시 드렸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해주신 거 듣다가 제가 또 생각났던 게 저희 브랜드 매출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저도 부모님도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분명히 좋은 제품인 건 확실했었거든요. 저희 쇼핑몰 들어오셔서 리뷰 보시면 다 어디 좋아졌다, 어디 나았다, 뭐가 개선됐다 이런 거밖에 없어요. 거의 약, 네, 약 리뷰와 가까운 정도인데 근데 실제로 저도 그 위가 그렇게 튼튼하지 못했어요. 장이 항상 안 좋았었는데 이제 노루궁뎅이 버섯 엑기스를 저는 맨날 먹으니까 저는 이제 밥을 먹고 그냥 누워서 바로 자도 위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제 이제 아내가 얼마 전에 출산을 했는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입덧이 심해가지고 새벽에 맨날 토하니까 위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저희 노루궁뎅이 버섯 엑기스를 먹기 시작하니까 다 나은 거죠. 네. 하여튼 저희가 제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매출이 떨어지니까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그 조준님이랑 만나서 이런저런 그 말씀 나누면서 그냥 담담하게 저희 브랜드가 가진 장점이나 특히 저희 부모님이 직접 농사 지으시고 다 하시니까 네, 부모님이 어떻게 이런 깐깐한 농부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지 쭉 내용을 공유 드렸는데 매력 포인트가 말씀드리다 보니까 많더라고요. 조주님이 반응해 주시는 거. 이런 부분은 장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더 살려야 된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정리되다 보니까 그동안 저희가 강조하지 못했던 농부로서 전문성 키워드도 가져갈 수 있었고, 그리고 저희 고객들이 뚜렷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약효를 직접적으로 설명드리기보다 간접적으로 저희 리뷰를 어필을 한다거나 논문을 이제 간접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거나 같은 노루궁뎅이 버섯이라고 해도 다 종품이 다르고 또 버섯이라는 게 이제 어떤 종균으로 배양되어 있는지 어떤 배지로 만들었는지 또 재배 방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활성 성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디테일한 내용은
고객들이 굳이 알고 싶지 않을 거라고 그냥 저희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이제 매력 포인트였던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대화 나누면서 발굴했던 내용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그 작은 브랜드 운영하시는 분들, 특히 직접 농사 지어서 파시는 분들 있잖아요. 대부분 나이도 많으시고 보통 마케팅 고민을 이제 자녀분들이 하실 거예요. 저는 그나마 스타트업 운영하기 때문에 마케팅의 개념이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긴 했거든요. 대부분 모르시는 상황일 텐데, 일단은 전문가와 이제 대화를 해보고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을 주시긴 하더라고요. 그 이제 그 차별성이 있는 부분은 차별성이 있다, 어떤 부분은 경쟁이 약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구분을 또 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요새 뭐 메타인지라는 말 많이 쓰던데, 브랜드가 자기 일단을 할 기회가 생긴다면 마케팅 채널을 발굴하고 어떻게든 또 판로를 뚫어낼 수 있더라고요. 농산물 판매가 결국에는 판로 확보가 가장 어려운 점인데, 그런 부분 고민 있으신 분들은 한번 대화 나눠보시는 것도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홍보 같긴 한데 저는 그만큼 만족을 하긴 했었습니다. 마케팅 관련해서 정말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네네. 왜 하필 저를 보고 이렇게 신청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예. 우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조준님께만 연락을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를 이렇게 찾아서 컨택도 해보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미팅 이후에 가장 좀 신뢰가 갔던 분이 이제 조준님이었고, 저는 뭐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실은 영상에서 하셨던 그 말씀들, 네, 그게 얼마나, 저는 호황된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실질적인 내용들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또 과거 이제 경력도, 예, 그때 통화로 말씀을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잘 일을 해본 사람들이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보니까, 도중님께서 과거에 해결하셨던 문제들, 회사 다니시면서 이제 하셨던 활동들, 그런 것도 좀 이해하게 됐었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 조준 채널에서 작은 브랜드들을 위해서 던지는 메시지들이 공감이 많이 됐었어요. 저도 이제 사업을 하는 입장이지만 결국엔 잘 되려고 하면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사업에서 집중해야 되는 부분과 전문성이 이제 있는데, 농산물에 대해서 아예 몰랐고 작은 브랜드에 대해서 아예 몰랐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라 라는 메시지를 항상 주셨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신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컨설팅을 신청하시면서 기대했던 점들이 뭐가 있으셨을까요? 정확하게 이 컨설팅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네, 뭐 마케팅이라는 것 자체도 코에 오면 코걸이, 귀에 오면 귀걸이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스티브 잡스도 굉장히 컨설팅 싫어했다 뭐 이런 말도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그 결과물들을 좀 바라셨었는지. 예.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결과는 같이 일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원하긴 했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컨설팅은 일반적으로 이제 전문가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느낌이라고 하면, 제가 기대했던 거는 조준님이라는 분과 이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나 의견이 많은 사람이고, 그리고 단기간에 저희 브랜드 17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 습득을 하실 수는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맡고 전문적인 부분은 이제 조주님께서 맡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이제 같이 일을 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원했던 결과물은 같이 일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우리 브랜드를 규정하고, 상세 페이지는 어떻게 만들고, 자산문을 어떻게 설계하고, 이게 다 만들어진 이후에 이 브랜드 에셋을 바탕으로 어떻게 마케팅을 할 것인가, 요 전체적인 한 브랜드를 운영하는 모든 것을 약간 매뉴얼화하는 게 제 목표였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미팅도 2번 정도밖에 진행을 하지 않는 시스템이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좋은 솔루션을 제안을 드린다 하더라도 실행이 안 되면 전혀 의미가 없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컨설팅을 하는 입장에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분들이 정말로 잘 돼야지 정도 그 포트폴리오가 쌓이고 제가 다음 스텝을 넘어가고 이럴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저도 조금 고민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군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대행까지는 아니더라도, 레타 광고랑 네이버 광고, 초반 세팅 있잖아요. 초기 소재 만들고 세팅하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저는 진짜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할까요? 초기 예. 세팅, 어떤 채널을 해야 될 거고, 그 채널의 뭐 아이디 생성이랑 소재를 처음에 러닝하는 그 정도까지만이라도 맞아요. 네.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죠. 네. 그래서 결국엔 마케팅은 누군가한테 의존해서는 안 되고,
결국엔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통화로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게 아무리 대행사를 맡기더라도 예. 결국은 대표가 다 알아야 되는 것 같다라고 그때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이거는 말씀드리자면 되게 길고 모든 대행사가 그럴 거라고 절대 생각은 안 해요. 그런데 대부분 마케팅 예산이 크지 않잖아요. 우리는 큰 돈을 쓰지 못하는 뜨내기 손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뜨내기 손님들만 전문적수로 상대하는 대행사와 연결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일단 마케팅이 정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정성이란 게 뭐 저희 브랜드 이야기를 이해하려고 하고 특히 농산물은 생산자가 누구인지 이해하려고 하고 고객들이 왜 이걸 소비하는지 이해하려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소재도 그냥 일반적으로 잘 먹히는 소재를 저희 방식으로 만든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소위 뭐 어그로를 끈다든지 맞아요. 근데 그들을 위한 그런 소재란기보다는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저희 회사도 페이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분야는 다르지만 기본적인 뭐 다른 스킬들은 알고 있어요. 캠페인 세팅에서 뭐 어떻게 실현하고 이런 기본적인 건 알고 있는데 물론 일하는 방식이 마케터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 기준에는 너무 대충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걸 막 참는 스타일은 아니다 보니까 저도 제 나름대로 이제 요구를 하고 컨설팅 했던 자료도 있기도 하고 저도 역시 도움을 많이 받고 저희 팀원분들한테도 좀 여쭙고 해가지고 디테일하게 의견을 좀 제안해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뜨내기 손님들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싫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다 보니까 뭐 결국에는 뭐 네가 마케팅을 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답이 오고 진짜 저는 너무 황당했던 게 같이 뭔가 일을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듣지 못하는 그런 언행들 있잖아요. 특히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클라이언트인데 막 전화 와가지고 싸우자는 거냐. 그래서 환불을 요구하니까 그 계약서상 환불 조건이 있는데 되게 추상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변호사한테 또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방법은 없다. 네, 그 계약서가 이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 없다. 당연히 만족 불만족이란 개념도 이제 추상적이기도 하고 마케팅 대행사들이 결과를 감보해 주지는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적어 놓거든요. 하여튼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너무 기분도 나쁘고 이런 사람들이랑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참았어요. 참고 이상한 언행을 해도 저는 다 참고 대응을 안 하고 일 관련된 것만 아주 소극적으로 부탁하는 방식으로 제안을 했었어요. 어떻게든 계약 기간 동안 일을 시켰어야 되니까.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제 생각은 이러한데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느냐. 네, 이게 주객이 완전 전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이거 마케팅 대행사 나는 그나마 자체 회사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 이런 거 참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어떻게든 해결을 했는데 이거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직접 계약을 했다면 과연 어떻게 대했을까 상상을 하면 정말 이건 끔찍하더라고요. 그럼 그 대행사에서 대행을 해주고 있는 그 목록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선은 거기랑 계약했던 거는 상세 페이지랑 자사몰 개편, 메타 페이드 마케팅 소재 제작이랑 이제 캠페인 운영, 네 이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 쇼핑몰이랑 상세 페이지는 실은 개인적으로 만족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를 다시 다 짚어서 수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수정한 내용이 이제 컨설팅 같이 했었던, 네, 컨설팅 해주셨던 내용들 이 주였고 그렇게 잘 정리된 거의 40장 가까이 되는 컨설팅 자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과연 제대로 읽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결국에는 제가 디테일하게 다 수정 요청 드리고 해서 쇼핑몰이랑 상세 페이지는 잘 만들어졌고 근데 문제는 이제 캠페인 운영 과정이었죠. 초반에는 여러 소재를 실험을 했어야 됐잖아요. 메타만 돌리신 걸까요? 맞습니다. 메타만 돌렸는데 잘 되는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실험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우리는 이렇게 일해 라고 규정을 하고 그냥 그대로 이제 실행을 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도 저는 답답하죠. 처음에는 로아스가 100%가 안 나왔으니까 광고비 10,000원을 쓰면은 매출이 8,000원 정도 나오는 그런 거죠. 손해를 계속 보는 거잖아요. 팔리면 팔릴수록. 그런 상황이 처음에 지속이 되더라도 뭐큰 액션이 없더라고요. 그때 이제 계속 요구하고 말씀드리고 했을 때 조금 개선해 주시고 이런 방향으로 이제 일을 했었죠. 네. 컨설팅 자료가 있어서 대표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대로 요거를 실천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예. 요거 자체도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계속 핑퐁으로 왔다 갔다 수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쪽에서는 또 우리는 원래 이런 방식으로 일해요. 예,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만 할 거예요가 있다 보니까 일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생각하는 건 이제 거기가 너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박리담회를 하는 대행사들은 고객의 문제 해결에 집중해주기보다는 내가 이런 걸 해줬으니까 내 역할은 다 한 거야. 결과는 크게 상관없어. 네, 이렇게 일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저희 같은 작은 브랜드가 쓸 수 있는 예산은 아무래도 거의 뭐 100단위 그러니까 1000만 원 이하겠죠. 아무리 많아도 월 단위로 갔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뭔가 결과를 기대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요구를 한 거를 그냥 이행해 주는 그냥 용역 수준을 그냥 기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용역인데 디테일하게 디렉션을 해도 말을 안 듣는 용역.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오해가 있으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절대 적은 비용을 들이진 않았어요. 부모님이 쓰시기엔 너무 큰 돈이니까 제가 직접 큰 비용을 이제 들여가지고 했었고요.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게 가격을 좀 올렸다고 예. 말씀을 주셨던 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저는 같이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잘하는 마케터의 한 달 월급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지불 용의가 그만큼 이제 높았다. 그리고 결과물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예, 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었고, 제가 이제 이걸 금전적으로 이제 좀 환산을 해보면, 제가 마케팅 대행사한테는 힘들게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20%까지 이행을 시키자. 네, 요렇게 생각이 있고, 뭐 어떻게든 20%까지만 하잖아요? 그럼 저는 더 이상 뭐라 안 하고 그냥 오케이 하고 헤어지고, 그 이후에 제가 인스타그램을 조금 더 저희 계정 페이지를 강화하고 기존 저희 고객들 대상으로 CRM 마케팅을 실시하고, 그리고 저희가 그 시니어뿐만 아니라 임산부나 이제 수험생처럼 이제 새로운 큰 타겟들이 있었는데 그 타겟들 대상으로 액션을 취해야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미 컨설팅 했던 거에 다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는 저희 브랜드 어떻게 잘 살려야지 했을 때 그냥 계획이 없었고, 뭔가 마일스톤이 정해져 있어서 이걸 끝내고 다음 걸 해야지 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함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계획의 20%를 하니까 우리가 1매출 100만 원 이상도 달성을 했네. 그러면 어느 순간 1매출 100만 원을 유지하다가 정체기가 올 건데, 그러면 1매출 300만 원을 만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남은 과제가 이거구나 하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전략에 대한 문제일 것 같고요. 이런 전략 수립이 된다고 하면 저는 뭐 너무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1매출 100만 원 이상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게 좀 기여했던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객단가 높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고객을 설득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네, 이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노루궁뎅이 버섯이라는 제품들,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처음 들으셨을 거거든요. 처음 들어본 제품인데 비용도 비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득하고 고객이 이제 지갑을 열게 할까나, 그 설득 과정에서 왜 사야 되는가, 누가 만드는가, 이걸 산 고객들이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제 정리했던 게 핵심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상세 페이지 보면은 이제 이게 구매 전환율이 높은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첫 구매를 하는 고객들이 광고를 통해서 유입돼서 구매 결정하는 데까지 한 5% 정도 나와요. 되게 익숙치 않은 제품을 접하고 나서 100명 중에 5명이 8만 원 이상 되는 제품을 선뜻 구매한다 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고, 저희한테는 되게 큰 의미였었거든요. 그래서 그 설득 과정 조금만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노루궁뎅이 버섯이 어떤 활성 성분이 있다, 그것들이 어떤데 이제 좋다라는 거를 관련법에 위반이 안 되게 잘 설명하는 거. 네, 요게 첫 번째 주요했었고요. 그리고 생산자에 대한 매우 디테일한 설명.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 보니까 누가 만드는지,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인지, 공장 제품은 아닌지, 중국산 그냥 만들어서 가공한 건 아닌지. 요새 OEM 제품 정말 많잖아요. 네. 그런 거 아닌지 불안함이 많았던 거를 저희가 캐치를 했었고, 그걸 처음부터 완전히 해소를 시켜드렸었어요. 저희는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우리가 다 한다. 심지어 재배 과정 그 앞단에서 배지까지 우리가 만들고 종균의 배양까지 우리가 한다, 이런 것들 아예 소구를 드렸고, 그리고 가족이 가족을 위해 만드는 제품이란 법. 네. 그리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전면에 내세웠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설계를 했던 게 이제 되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는 그런 설명이 굉장히 디테일했는데 막상 그 자사몰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안 보이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부터 잡아가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대표님들이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나는 너무 여기가 익숙하고 나는 이 프로세스가 너무 당연한 사람이다 보니까 저희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게 뭐가 매출에 도움이 되지 하는 부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표님도 그런 좀 생각들이 있으셨던 것 같고 네, 그때 컨설팅 자료에서 제가 이해하기 쉬웠던 게 이제 예시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그걸 저희가 생각하는 거에 맞게 찾아주시고 상세 페이지에 들어갈 이제 메시지들도 적어주시다 보니까 이해가 됐었어요. 아, 이렇게 하면 되네. 그러면 지금 메타 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실까요? 메타 소재는 정말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50대, 60대 타겟으로 50대라면 롱데이 버섯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런 제품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요. 네, 이런 류의 이제 소재가 되게 잘 되고요. 그 특정 소재는 이제 좋아요만 지금 한 3주 돌렸는데 한 60개 이상 넘어가더라고요. 실험하고 싶은 소재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뭐 요청해도 잘 안 해주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내가 상품 자체에는 자신이 있는데 요거를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나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나 요게 막히시는 분들이 정말 전국에 많으실 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또 한번 말씀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그럼요. 특히 제가 이제 고향이 제가 지방 출신이다 보니까 제 주변에 저랑 같은 문제를 갖고 있는 지인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시고 정말 정성스럽게 지으시고 품질도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받아본 사람들은 정말 만족해요. 이런 것들이 홍보가 거의 안 되는 경우가 거의 99%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 만나 보시면 거의 뭐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팔로 문제 많이 이야기하실 텐데 전 그런 분들한테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거 너무 이제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 의견을 검증된 전문가의 의견을 제대로 이제 받아봐라. 방향성을 한번 짚어보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봐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결국에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젊은 사람들이 나서줘야 해결이 되는 문제이고, 그리고 또 의외로 막상 컨설팅 받고 고민됐던 부분들 정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하다 보면 결과가 정말 나와요. 왜냐하면 자녀들은 알거든요. 우리 가족이 어떤 정성을 들이면서 농사를 짓고 이게 어느 정도 품질로 나오는지 알거든요. 그래서 품질이 좋은 제품이면 알려지기만 하면 반드시 반응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저는 오히려 제가 목표를 딱 세웠어요. 우리 깐깐한 농부를 연매출 10억에 이제 탄탄한 브랜드로 만든다. 근데 10억 이상은 안 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힘들 것 같아서. 네. 그리고 깐깐한 농부가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법인화해서 우리 가족을 위한 탄탄한 이제 경제적 울타리로 법인을 만든다. 이 두 가지 목표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비슷한 생각 많이 하실 텐데 이런 고민들 실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실행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바쁘실 것 같기도 하고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네. 너무 좋아하시고 그리고 신기해하세요. 아 이게 되는구나라 이게 되는구나. 그리고 또 아드님께서 이렇게 직접 도와주시고 계시다 보니까 매출을 떠나서 뭔가 행복하실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지금 되게 행복해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아버지 어머니가 이걸 오랫동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결실을 너무 뒤늦게 보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아프더라고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의 규모에서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매출을 늘리고 이런 데 있어가지고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점이 있으실까요? 작은 브랜드만의 확실한 전략이랑 이제 타겟 고객 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경쟁 브랜드나 경쟁사가 있잖아요. 그들이 하는 걸 저희가 다 따라할 순 없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큰 브랜드의 식상함을 느끼거나 약간 불만을 느끼는 고객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고객들을 작은 브랜드들은 타겟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에 작은 브랜드일수록 퀄리티로 승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퀄리티가 높지 않으면 작은 브랜드에 눈이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박리담회라던가 약간 얄팍한 마케팅이나 술수 이런 거보다도 진짜 높은 품질 이것만 가성비 있게 제공하는 거,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나오신 김에 저희 깐깐한 농부에 대해서 한번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편집하셔도 되는데, 네, 저희 이제 뺑까는 농부 브랜드에 대해서도 조금만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노루궁뎅이 버섯을 액기스로 만들어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역류성 식도염이나 각종 위질환, 그리고 이제 치매 관련 구체적인 성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움이 된다고 이제 논문으로 이제 증명된 성분들이 있어서 약이나 이런 데 의존하지 않고 먹는 식품으로 느리더라도 천천히 내 몸을 좀 변화시키고 싶으신 분들 근데 좀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이거 링크 남겨주실 거죠? 네네. 조준 그 채널 통해서 왔다고 적어주시면은 저희가 서비스도 더 넣어드리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이거 편집해 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예. 그